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와 함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항상 공고를 읽을 때 공고 내용 그 자체를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공고가 왜 나왔을까를 보고 정부의 생각과 기조를 읽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영상도 같습니다. 공고상 26개가 넘는 사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소개하기란 시간 관계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 사업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번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영상에서 제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25년부터 명칭이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었고 26년 통합공고에도 해당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25년 초반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 분야에서 26개 사업 1조 3,410억 원의 규모로 작년보다 약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규모를 쓰면서 정부는 예산을 확대하고 그것을 AI와 디지털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기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AI와 디지털의 핵심 방향이 좀 많이 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각종 뉴스들에도 나오지만 AI와 디지털 확산을 소상공인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겠다. 요런 기조인 것 같아요. 이게 AI를 꼭 개발해야지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만의 차별화, 그것이 곧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이라던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같은 게 몇 개 이제 신설도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산이 크고 돈 많이 주는 사업,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고상 사업 개요에 보면은 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그 다음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서 통합해서 총 26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열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신청 자격을 보면 당연히 소진공에서 하는 거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소공인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은 소상인과 소공인의 합성어예요. 소공인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제조업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소공인이라고 하고요. 그 외를 소상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소상공인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요. 자, 26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인공지능 AI 하고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공고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기조로 사업이 편성이 되었고 신규 사업들이 나온 겁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 변경 내용도 여기에 친절하게 다 적혀 있는데요. 이 공고문 역시 림팩스 카페에 전부 다 업로드를 해 놓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소공인 특화 지원에 제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의 색깔을 한번 칠해봤고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의 색깔을 한번 칠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어떤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또는 사업의 어떤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급해주는 사업인데 보통은 이 스마트 상점이나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어떤 그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거를 디폴트 값으로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 잊으시고 지원받으실 이제 생각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런 분들은 공급사로 들어가셔서 매출을 발생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라고 해서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경영 안정을 위해서 공과금이나 사대보험 등 지정 사용처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약 230만 개사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비 창업자시라면은 무조건 보셔야 하는 사업이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죠. 예, 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총 560명 내외로 지원을 해주고요. 예산은 225.5억 원입니다. 요거를 나눠 보면은 대략 4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업자 한 분께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이게 25년도부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는 4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을 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그 4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1차 지원, 2차 지원이라고 하는데 1차 지원 때 1,500만 원, 2차 지원 때 2,500만 원. 물론 1차 지원을 받으시고 나서 중간 보고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25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업화 자금들은 브랜딩이나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등등등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월 달에 공고가 나오고 1월 중에 아마 접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중에 선정평가가 돼서 3월 초에는 협약을 하고 돈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 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고 여기 되어 있죠. 네, 요런 분들을 육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총 280개사 86억 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또는 지역의 어떤 명소를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게 했다 또는 할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좋아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일 것 같기도 해요. 소진공 사업 중에 1년간 가장 호흡이 긴 사업이기도 하고요. 힘을 많이 쏟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 240개사를 지원을 하고요. 업종 불문, 아이템 불문, 네,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서류평가 이후에 발표평가가 있고요. 거기서 붙으면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을 봅니다. 1차 오디션 때 약 4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보통 보면은 3,650만 원 요렇게 좀 평균치를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오디션 때 약 6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공고가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강소만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올해 신설이 되어서 2년 차를 맞이하는 사업인데요. 혁신소상공인 투자 연계라는 사업입니다. 이건 성장 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창업 기획자 또는 VC 등이 선투자하는 거예요. 선투자. 선투자하는 경우에 최대 3배까지 2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총 예산이 지금 보면 이제 300억 원이잖아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신규 사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인데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특화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 판로를 연결해서 글로벌 소비재 수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요런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출 도와주겠다 요거예요. 100개 기업을 뽑아서 약 95억 원. 그러니까 기업 하나당 9,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9,500만 원 정도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뭐 제품을 가공하기도 하겠지만 뭐 예산을 보면은 사실 넉넉치는 않아서 아마 패키지 수정이나 뭐 브로셔 제작 같은 느낌이 될 것 같고 뭐 통번역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인증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그 해외 판로를 연결해 준다는 것은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해 준다거나 어떤 뭐 박람회 참여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두바이를 좀 다녀왔는데요.
두바이 다녀오면서 여러 바이어분들 만나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관련 영상도 곧 올라갈 텐데 제가 두바이 가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림팩스가 수출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을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고자 그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업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만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단어 AI죠. AI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큐베이팅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실전 모델 설계, 사업화 지원 3단계로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인큐베이팅까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 그 공고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자금으로 넘어갈게요. 첫 장부터 예산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 통합 공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정부의 기조는 핀셋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예산에서도 그 기조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고도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놓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25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키워드가 있는 거는 그 예산이 오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소진공 같은 경우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출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포함해서 5억, 내 시설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1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지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총 유형이 5가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 안전망, 성실 상환, 지역 격차 해소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별로 구분 그 하나씩 다 포함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면서 여성 기업이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성실 상환 중이면서 비수도권 소재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5개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1, 0.1, 0.1, 0.3, 0.5 해가지고 0.8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금리 0.8 낮아지는 거 엄청 큰 혜택이죠.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고요. 유형별로 한 가지씩 해당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부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있고 풍수해보험도 있고 노란우산 공제도 있어. 그래서 0.4 아닙니까? 아니요. 0.4가 아니라 0.1입니다. 하나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융자 절차를 보시면은 뭐 사이트에 신청하고 하는 거는 제 영상 뭐 초반 영상이긴 하지만 살펴보시면 재단이나 소진공이나 여기에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화면 캡처해 가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소진공 같은 경우는 융자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죠. 직접 대출은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평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요. 대리 대출은 소진공에서 접수받고 재단에서 보증서 받아서 은행 가서 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은 금리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당연히 직접 대출이 금리가 좀 저렴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융자 제한 소상공인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 첫 번째에 나오죠.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 자금이나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모든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 3회 이상 받으면 요것도 제외가 돼요. 근데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시설자금이나 성실상환 소상공인이시라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대리대출은 1월 5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상품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내가 어느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느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공문 한번 살펴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1년간의 자금 로드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자금 로드맵을 세워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드맵은 딱 자금에 맞는 로드맵은 아닙니다. 림팩스가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컨설팅을 할 때 워크플로우를 제안 드리는 형식인데요.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로드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1년간의 자금 로드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융자는 아시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의한 결과값인 거잖아요. 목표 없이 받는 융자는 대부분 회사의 체력을 더 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명확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융자는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대표님들. 재무제표에 부채 계정에 계상이 돼서 결국엔 갚아야 하고요.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안 좋게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융자를 받아서 제대로 시설 투자 등을 해가지고 더 많은 매출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뭐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시설 투자를 했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차입금 의존도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청사진은 연간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계획 세우시기 어려우면 연락 한번 주세요.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